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질린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관심 없는데 자꾸 연락 올 때, 계속 징징댈 때 사람마다 서로 다른 질리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치료학 박사 미셸 블룸의 팁을 참고해서 내가 질리는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과 질리는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든 내용은 정답이 아니라 의견 일 뿐이니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취해 가시길 바랍니다. 렛츠가 기릿! 제가 생각하는 누구나 질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상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확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수진아 나 안 떠날 거지?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확신을 구하는 질문에 확답을 주더라도 일시적으로만 괜찮아질 뿐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 또다시 확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 만나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결국 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질리는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핵심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비록 불안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현실에 큰 지장이 없게끔 스스로 잘 다스리죠.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안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없나요? 무조건 100%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심리치료학 박사 미셸 블룸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심리치료학 박사 미셸 블룸의 책 불안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의 내용을 참고해서 불안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공포와 불안의 차이를 아시나요? 정신의학 신문의 헬로 정신과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점에 따르면 공포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협 때문에 발생하고 불안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공포인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등을 과도하게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공포는 물리적 요인이 원인이고 불안은 인지적 요인 그러니까 생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을 잘 다스리려면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생각의 변화를 주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불안은 생각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를 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생각에 어떤 변화를 줘야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앞서 우리는 불안의 원인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불안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저자에 따르면 성인이 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생각은 어린 시절에 일어난 부정적 사건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 자기서사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 모녀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 엄마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며 아이도 아직 6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엄마는 직장 상사에게 호되게 깨지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귀가했습니다. 이때 아이는 반가운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가 재롱을 피웁니다. 하지만 엄마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주눅이 들었죠. 아이의 입장에서 이 경험은 부정적 경험이며 이 부정적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는 엄마라는 존재도 나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걸 보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부정적 서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은 과거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아이의 부정적 자기서사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엄마에게 재롱을 피운 것뿐인데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일까요? 그리고 한 번 혼났다고 해서 그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년기에 만들어진 부정적 자기서사는 애초에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자기서사는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그 유년기의 합리적 사고 능력은 성인만큼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린 시절의 비합리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부정적 자기서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유년기의 비합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강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유년기의 부정적 자기서사에 지배당해 작은 일에도 멘탈이 쉽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인이 된 우리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현재에 집중하며 성숙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부정적 자기서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부에 있는 부정적 자기서사를 찾기 위해 불안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의 저자는 정신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마음의 문제는 생각이나 정신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는 몸의 감각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라니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다행히 미신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인간은 자기 기만과 합리화에 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머리로는 그렇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부분을 대놓고 더 보여주며 나는 콤플렉스를 극복했다 하면서 떵떵거리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콤플렉스가 아무렇지 않아진 사람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말은 하겠지만 굳이 먼저 떵떵거리진 않으니까요. 오히려 나는 콤플렉스를 극복했다라며 과장하는 게 자신이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마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몸의 반응은 본능적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기만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내 물건 어디 갔는지 봤어? 라고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이때 말로는 아니 못 봤는데?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심장이 쫄깃한 느낌과 떨리는 목소리 등은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화면에 문장 여러 개를 띄울 텐데요. 이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유독 몸에 반응이 많이 오는 문장들을 표시해보세요. 문장을 읽으실 때는 몸의 감각에 잘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발바닥과 지면이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몸의 감각에 집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장들을 보여드릴 테니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읽고 가슴이 조인다거나 하는 몸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문장들을 표시해보세요. 문장이 많으니 화면을 멈춰두고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몸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문장들을 찾으셨다면 그중 몸이 가장 강하게 반응한 문장 하나를 골라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변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답변에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를 다시 묻고 이걸 수차례 반복하면 여러분만의 부정적 자기서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부정적 자기서사가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처럼 나는 뭐뭐 해야 해 또는 나는 뭐뭐 하면 안 돼 라는 답변이 나오거나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처럼 내가 뭐뭐하면 뭐뭐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그게 여러분의 부정적 자기서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낸 부정적 자기서사를 천천히 읽으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 자기서사를 만들어낸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뭔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발견한 부정적 자기서사가 내가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부정적 자기서사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며 읽다 보면 시험에서 맞추는 개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부모님께 혼이 났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재평가입니다. 즉 비합리적인 자기서사를 만들어낸 부정적 경험의 세세한 부분들을 합리적인 어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써 그때의 나는 아이였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약하고 비합리적인 아이가 아니야.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혼났던 상황을 어른이 된 현재의 합리적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시험에서 한두 개 틀렸다고 혼날 일인가? 그리고 시험에서 한두 개 틀리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맞나? 그 말이 맞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 성적이 안 좋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학창시절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 시험 성적과 사랑받을 자격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현재의 여러분을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과거에 겪었던 불안 요소를 피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이 주는 희망과 두근거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애를 할 때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힘껏 현재를 누리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본 영상의 내용은 불안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내용의 큰 줄기만 설명한 것이라서 소월 연습 등 상세한 소매틱 불안 치료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불안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를 직접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도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불안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 일상,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당장 제 주변만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과거의 불안 때문에 스스로 들어온 복을 찾는 사람도 많이 봤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자신의 불안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괜한 오지랖일 수 있지만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